네, 그래도 협치는 계속되어요. 그 선거 전에는 그야말로 이 경마 중계식의 여론조사가 뭐 너무 많이 난립을 했어요. 자고 나면 여론조사 한두 개씩 발표하고 뭐 누가 더 앞서냐, 누가 어느 당이 지지율이 어떠냐, 맨날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다 편향된 조사. 그런 걸 하더니 그래서 그 수많은 여론조사는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당선자들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총선 후에는 여론조사라는 게 싹 없어졌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는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총선 후에 전국이 정말 막 어수선하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야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잖아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국민들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차분하게 어느 정치적 입장에 정략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민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조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바로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사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도 여야 정당 지도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 내용이 나왔어요. 아시아투데이가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에서 5일 동안 3일간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이른바 협치, 이거 계속해야 되냐? 국민의 50.8%가 계속해야 된다고 답변했어요. 41%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계속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입니다. 약간 높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여야 협치의 첫 번째 성과인 이태원 특별법 수정 의결을 여야 합의로 한 바로 직후에 최상병 특검이 강행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는 계속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괘씸하기가 이럴 데 없죠. 대통령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서. 당장 이런 거 다시 안 해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협치는 계속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최상병 특검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무례배들이 나타나서 김진표를 압박했어요. 심지어 개 XX라는 쌍욕까지 생방송에서 뱉으면서 김진표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국회의장 하겠다는 자들이 4명인데 더불어민주당 몫이니까 4명인데 이것들이 하나같이 국회의장은 더 이상 중립일 필요 없어. 중립이어서는 안 돼. 내가 국회의장 되면 화끈하게 좌파 입장에서 할 거야. 뭐 이런 주장을 국회의장 후보랍시고 정견 발표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돼. 이게 51%입니다. 중립 안 지켜도 되는 26%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모르겠다예요. 이것만 해도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가 봐요.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하고 중립 지키는 거라고 하는 그 사안 자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당적 이탈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탈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모르겠다가 26%예요. 그러면 요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가 50. 안 돼. 지키지 않아도 돼. 26이에요. 딱 절반이야. 이건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하겠다는 자들 4명은 다 이 26에 초점을 맞춰서 난 정치적 중립 안 지켜. 이러면서 의장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 무자격자들이에요. 국민 여론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전부 다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시틀리면 우리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야라고 지금 막말을 내뱉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가져가도 돼가 46이에요. 다 가져가면 안 돼도 46이에요. 팽팽하죠. 이거는 여야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추론하자면 선거 때 50대 45였는데 그 사이에 46대 46이 됐다는 것이에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론이라.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64, 필요 없다 26. 자,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64%의 국민이 제2부속실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왜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제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할 때 보좌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5달 이상 국민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제대로 보좌받으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제대로 해라고 하는 게 국민 64%예요. 자, 의대 정원이 현안이죠. 계속해서 의료계가 마치 지그들이 선거에서 이긴 것처럼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의대 정원 필요하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필요하냐? 필요하다. 더 늘려야 돼. 71%. 제가 그랬죠. 선거 때도 이 의료개혁 문제는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 선거 후에도 압도적 지지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선거에 부담을 준다고 인식하는 자들이야말로 국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보십시오. 의료개혁의 필요성. 의대 늘려야 돼. 의대 학생들 늘려야 돼. 80% 이상이었고 선거에서 대참패한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이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대룰을 질문을 했는데 64%가 50대 50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100% 당원으로 하자는 것은 20%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00% 당원으로 바꾼 때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좌파들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당원 100%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또는 당원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바꾸더라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확실하게 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전제예요. 역선택만 확실하게 방지된다면 당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애초에 100%로 돌릴 때의 문제의식이 역선택 방지였다고 하는 애초에 문제의식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게 질문을 100%로 할 거냐 50대 50으로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50대 50이
2배 이상 나왔는데 질문을 만약에 100% 고수할 거냐, 70대 30으로 할 거냐, 50대 50으로 할 거냐, 또는 30대 70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달라져요. 국민 여론을 반영해도 그래도 당대표 뽑는 것은 당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돼야 돼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당원룰 개정을 할 때 100이냐 50대 50이냐 이렇게 이자택일로 가서는 안 된다. 주관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4가지 선택지. 100%냐 70대 30이냐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이 정도 조사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수 의견을 수렴해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7.5대 2.5예요. 당심 7.5, 국민 여론 2.5예요.